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쉽게 풀어줄 남자 손해사 형사 김주현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여러분이 자차 보험금, 자기부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후속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직 지난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위의 영상을 들어가셔서 보시고 마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법리적인 것 외에 지급되기 어려운 외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아예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회사는 개별 건마다 청구 들어오는 사건들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점으로는 2020년 4월 22일 각종 언론사를 통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면서 해당 언론을 통해서 당의 내용을 접하신 후 청구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좀 더 외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본 사건은 자차 보험이 청구된 사건 중 쌍방과실이 있는 모든 사건이 해당하게 되며 자차 보험의 기본적인 면책금이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치면 얼마나 큰 돈이 될지 말이죠. 제가 예상컨대 수천억 단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소비자 측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손해사 형사입니다. 손해사 형사건, 변호사건 이러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당 5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그 돈이 100건이면 500만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수임해 주겠다고 하면 사건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4월 22일 기준으로 보험사가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지급과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나요? 이러한 사건들만 수임해서 처리해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임해 본인이 처리하겠다는 사람들은 없었죠. 이를 처음 주장한 한문철 변호사 본인만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대부분 대신해서 받아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받을 수 있다까지만 언급하고 이를 어떻게 손해사 형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수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임 처리해서 지급금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도 본인이 정작 수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야 본인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자차 보험,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다른 분들은 본인이 수임하지도 못할 거면서 같은 내용을 읊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가 강경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합의점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정말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사건을 저에게 수임 요청한 경우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불필요하게 시간과 돈을 들이고 보험금조차 제대로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전문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험회사가 잘했기 때문에 근본 면책이 타당하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여전히 부당한 면책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사소한 이유 가지고 삭감 지급을 여전히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보험회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 청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보시면 언제나 집값은 폭락하고 주식은 폭등합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볼 수 있게 계속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 자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근본 사태에 대해서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부지급과 관련된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금감원에도 변호사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금감원의 판단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 단일 하나의 건은 변론주의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다수의 보험 사건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판단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개별 건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지급 또는 부지급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보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집단체로 모여있는 조직이라 이를 보험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험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입니다. 이미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자기부담금 관련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모든 부지급 보험금을 지급해라고 권고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방향성이 다음 자동차 보험 개정 때 치밀하게 약관을 구성해서 면책금 조항을 신설하겠죠.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은 장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면 모든 차량에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근본 이슈도 다른 지난 굵직굵직했던 이슈들처럼 서서히 잊혀져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험회사의 부당한 면책이나 삭감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험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보험의 인식이 개선되어서 진짜 줘야 될 건 줘야 될 시대가 오길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보상투표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사고에 대한 제보를 저희에게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에 대한 권리를 찾을 그날까지 저희 보상투표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보상투표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